내 얘기를 그렇게 잘 들어주던 그 사람. 지금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우리는 대화를 할 때 말이 많은 사람보다 말없이 경청하는 사람에게 더 쉽게 마음을 열곤 합니다. 상대가 고개를 끄덕이고 공감해주고 판단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주는구나라는 안도감을 느끼죠. 그 사람은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조용히 당신의 말 속 약점을 기억하고 있었던 걸까요?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말합니다. 질문을 많이 하는 자가 진짜 권력을 가진다. 그리고 그 질문의 시작은 듣는 자세에서 시작됩니다. 말없이 듣기만 하던 그 사람, 어쩌면 당신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갖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그 속마음은 무엇일까? 그들은 정말 좋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가장 무서운 사람일까요? 소크라테스는 철학사에서 질문의 달인으로 불립니다. 그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상대의 생각을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었죠. 직접적으로 반박하지 않고 묻고 또 묻는 방식으로 진실을 드러내게 했습니다. 그런 소크라테스의 대화법, 소크라틱 메소드는 겉보기엔 공손한 경청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정교한 구조와 치밀한 의도가 숨어 있죠. 심리학에서도 말보다 경청이 얼마나 강력한지 잘 설명합니다. 특히 능동적 경청은 단순한 공감이 아니라 상대의 말에서 논리적 맥락, 감정, 숨은 의도를 파악하는 기술입니다. 들어주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 정보를 채집하고 때로는 전략적으로 침묵합니다. 정보는 권력입니다. 그리고 그 권력은 말하는 자가 아니라 듣는 자에게 더 강하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잘 들어주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으로 세상을 움직입니다. 직장에서 회의 시간에 말을 아끼는 동료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를 소극적인 사람으로 보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 그는 정확한 핵심을 찔러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왜일까요? 그는 회의 내내 사람들의 말과 표정을 기록하고 분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정에 휩쓸려 말한 동료들의 허점, 리더의 숨은 의도까지 다 들었고 다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 다른 예, 연인 간의 갈등 상황에서 한쪽은 울면서 감정을 쏟아내고 다른 한쪽은 말없이 듣기만 합니다. 그러면 감정을 표현한 쪽은 오히려 혼자만 진심이었다고 느끼죠. 하지만 듣기만 하던 그 사람은 속으로 당신의 말투, 표현, 의도를 모두 채점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잘 들어주는 사람은 우리의 말에 반응하지 않는 대신 기억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그 기억을 꺼내서 씁니다. 이런 사람을 단순히 착하다고 여기는 건 어쩌면 위험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가 우리 얘기를 너무 잘 들어줄 때 그 사람을 의심하라는 말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경청의 기술을 나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정만 말하지 말고 논리도 정리해서 말하자. 들어주는 사람은 감정보다 맥락을 기억합니다. 즉흥적인 감정 표현은 후에 불리한 기록이 될 수 있죠. 상대가 침묵할 때 그 의도를 파악해보자. 그들이 정말 듣고 있는지 아니면 심리적 거리를 두고 판단 중인지 느껴보세요. 나도 듣는 사람이 되어보자. 정보를 모으는 사람이 무섭다고만 할 게 아니라 나도 그런 기술을 갖춰야 합니다.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깊은 통찰을 줍니다. 말없이 듣는 자에게 무작정 마음을 열지 말자. 모든 사람에게 솔직할 필요는 없습니다. 침묵은 때때로 가장 교묘한 언어일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대화를 통해 관계를 맺고 공감과 신뢰를 쌓는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 공감이 전략적 침묵 위에 쌓여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들어주는 사람은 당신을 위한 사람일 수도, 당신을 관찰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이 사람은 왜 내 얘기를 이렇게까지 잘 들어주는 걸까? 그 질문 하나로 당신은 말보다 더 강한 침묵의 힘을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말은 때로 진심을 담지만 침묵은 그 진심을 더 정확히 드러냅니다. 우리는 종종 말하는 사람에게 집중하지만 정작 가장 깊은 판단은 말없이 듣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소크라테스는 진리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묻고 그리고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신념의 허점을 드러내게 되었죠.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당신은 스스로 가장 민감한 감정을 열고 가장 복잡한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그들은 판단하지도 않고 조언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듣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침묵이 때로는 칼보다 날카로운 기억이 되어 돌아오기도 하죠. 우리가 무심코 흘린 말들, 그 사람은 다 기억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이 없는 사람은 사실 관심이 없는 사람이거나 혹은 이미 결론을 내려버린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질문을 던지는 사람, 그리고 조용히 당신의 반응을 지켜보는 사람은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당신을 해석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건 말하는 자보다 듣는 자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당신의 이야기에는 필터가 필요합니다. 모든 말이 진심이어야 한다는 건 이상적인 생각이지만 세상은 때때로 이상보다 전략을 요구합니다. 말로만 관계를 판단하지 마세요. 때로는 침묵이 더 많은 걸 말해줍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은 묻고 듣고 그 안에서 고민합니다. 나 또한 좋은 청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콘텐츠를 통해 듣는 자의 힘을 의심했다면 이제는 반대로 그 힘을 내 안에서 길러야 할 때입니다. 말이 많은 세상 속에서 침묵의 깊이를 아는 자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진심으로 타인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누군가에게 한 말을 누군가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청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따뜻한 경청자. 다른 하나는 당신의 말 속 허점을 기억하는 차가운 분석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듣는 방식, 그리고 누군가에게 말을 내어주는 방식이 결국 관계의 성격을 결정짓습니다. 우리는 왜 쉽게 털어놓고 쉽게 상처받을까? 생각해보면 가장 깊은 상처는 가까운 사람에게서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에게 많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를 경청해줄 때 우리는 보호받는다고 느끼며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가 언젠가 무기로 돌아올 때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심코 흘린 말이 가장 오래 남는다. 말은 물이 아니라 칼이 되어 돌아오기도 하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당신의 말을 귀하게 다루세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듣는 자의 권력을 활용합니다. 말을 털어놓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진 사람인지 관찰하세요. 질문이 많은 사람을 의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질문이 적고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는 사람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그 사람은 판단을 말이 아니라 당신의 실수에서 찾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듣는 태도는 힘이 되기도 하고 폭력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억하는 사람이기 전에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얼마나 존중하며 듣고 있나요?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는 누구에게 털어놓고 있나요? 모든 대화에는 무게가 있고 모든 침묵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듣는 자의 침묵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질문일 수 있다는 사실, 당신은 오늘 처음 알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진짜 관계란 많이 말하는 것보다 깊게 듣는 것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그 듣는 힘이 때로는 당신을 지키는 가장 날카로운 방패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우선 말을 아끼는 사람이 가진 힘을 너무 쉽게 과소평가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감정을 표출하지만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은 감정을 축적합니다. 그들이 꺼내지 않는 말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억과 판단, 그리고 선택의 기준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숙이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을 줄 아는 것이며, 그리고 그 들음 뒤에 어떤 행동을 선택하는지로 드러납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랬듯 당신도 누군가의 진심을 듣기 위해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질문이 지배가 아닌 존중의 언어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로 누군가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눈으로 당신을 바라보는지, 그 정적 속의 의도를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이제 말보다 침묵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 되기를, 그리고 당신의 말이 어느 누구에게도 무기로 쓰이지 않기를.